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견해 안보정론 하나 더 저녁 식사 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바쁘다 보니까요, 방송할 시간이 이렇게 잠깐 날 때 이렇게 몰아서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래도 제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제 방송을 보는데 이렇게 몰아서 방송을 해 드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시간을 많이 뺏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실세 중에 실세지 않습니까? 지금 양정철, 윤건영, 예, 이 두 사람이 최고 핵심 실세 중에 실세다. 예, 5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부임할 때부터 너는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총선 전략에 올인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민주연구원장에 갔다. 그리고 본인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양정철 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정철 원장이 많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총선 승리. 왜냐하면 총선에서 승리해야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제 승리의 빛이 보인다는 거겠죠.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민심의 이 흐름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야말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나라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금년도 1%, 2% 미만 1%대 성장밖에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치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안보 문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보 정책의 최대화가 있는 실패자 9.19 남북 군사 합의, 또 하나의 실패자 지소미아 폐기, 또 하나의 실패자 이번에 북한 어선 선언들을 자유기술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흉악범이다, 살해범이다 해가지고 북한에 강제 추방 형식으로 돌려보낸 거, 이런 것은 그야말로 현 정권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대표적인 정책들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 이런 정부의 경제안보 대북 정책 실패의 연속 대미 대1 외교 전략 기억을 왜 못하겠습니까? 이러한 큰 파도, 잘못 말하자면 진단한 정부 정책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민심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아무리 뛰고 뛰어도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손해하지 않는 한 실패의 길이 저는 더 크게 보인다. 이런 가운데서 양정철 원장이 너무나 속된 말로 설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바로 지난 8일날 비공개 확대 간부에서 있었던 해프닝이 오늘 문화일보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문화일보 기사를 여러분들 보시기엔 알겠지만요, 8일날 비공개 확대 간부에서 이 튀쳐나온 최고위원회 양정철 원장의 이런 행태, 이 동정을 보고 말하자면 불이 붙어갖고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때는 이해찬 대표와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비공개 확대 간부의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표출된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이 모병제입니다. 모병제 민주연구원에서 느닷없이 발표해가지고 모병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쫙 몰고 가는, 그럼으로써 청년표를 확 받겠다고 하는 이런 셈법이 다 노출됐어요. 이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징병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병역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 개정도 없이 모병제를 한다? 이거는 우연적 발상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단계적으로 헌법을 먼저 개정하고 개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모병제든 징병제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 단계에서 지금 개헌 문제, 대통령 엊그제 여야 5당 대표들 청와대에 불러놓고 개헌 문제를 내년 총선에 붙여서 민의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결정권자예요.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 민심의 흐름이 지금 개헌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보고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도 없이 먼저 민의를 물어보자,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한 주소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이 법률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국민의 정서적으로 보나 이렇게 모병제를 불쑥 꺼내는 거 마땅치 않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최고위원 한 명이 이 언쟁을 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지나친 원장의 양정철 원장의 거침없는 광폭 행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광폭 행보죠. 여러 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서훈 국정원장하고 밤에 느닷없이 만나가지고 또 거기에 기자까지 동성시켜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비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양정철 원장은 일개 연구원의 의견이지 민주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그거야 다 상술적으로 하는 얘기고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민주연구원에서 민주연구원의 뜻과 다르면 그야말로 힘있는 여당인데 연구원 불러다가 당신 말에 이거 쓰면 문제가 많으니까 이 보고서 이번에는 발표하지 말자. 다음에 조금 정세 분위기를 봐가면서 좋을 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여당 내에서 반발이 별로 없어 보일 때 이 보고서를 공표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발표해가지고 완전히 동네방네 문제를 일으키니까 여당에서 이거 주워 담았잖아요. 모병제 이게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이 불만을 표출하고 양정철 원장을 견제하게 된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 이 사람들이 말을 공개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이해찬 대표는 지금 총리할 때도 실세총직 그야말로 백보 있는 속된 말로 깡다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지금 입을 꽉 다물는 걸 보면 뭔가 지금 말 없는 불만이 이분한테도 지금 이해찬 대표 속에도 자리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병대와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양정철 원장에 대한 견제가 민주당 내에서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여당에서 지금 청년 신도시 같은 것을 또 꺼내놨다는 거예요. 민주연구원이 청년 신도시 이런 거를 꺼내는데 이런 정책을 이런 것이 모두 모병제, 청년 신도시 또 사병들 봉급을 뭐 수십만 원을 올려주는 거 또 사병 복무관을 지금 18개월로 확 줄이고 또 더 줄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청년들로 의식한 포퓰리즘이에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인구 절벽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인구 절벽 때문에 이거 큰일 난다고. 인구 절벽이 그렇게 큰일 나면 그거를 병무 기간을 필수 복무 기간을 늘려도 시원찮은 방법에 청년 표를 의식해가지고 계속 줄여나간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양정철 원장의 이런 정치 행보에 관해서 여당 내에서 제대로 된 견제가 따라줘야 이 나라가 올바르게 국정 운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제 제발 포퓰리즘 정책 그만하십시오. 지금 2년 반 동안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 경제 안보면에서 눈에 다 보이잖아요. 데이터가 다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참고해서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부, 여당이 아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